어르신,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셨습니까?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드셨습니까?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약부터 챙겨 드셨습니까? We 지금 have an 이 순간 80-year-old male, 대한민국 unstable 응급실 vitals. 통계가 말하는 let's get him straight to 충격적인 trauma. 사실이 있습니다. BP is dropping. 어르신들의 응급 입원 중 70% 이상이 한밤중도 몸이 아플 때도 아닌 바로 아침 기상 후 2시간 안에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평생 지켜온 그 아침 습관이 사실은 심장과 뇌를 조용히 공격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Everything 20년간 is going to be 수많은 all right.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온 We are- 내과 전문의 최동현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어르신의 소중한 아침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고 부엌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솔솔 풍겨옵니다. 어디선가 새소리도 들려오고 오늘도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위험도 없어 보이는 그 순간 사실 우리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5세가 넘으면 아침에 막 눈을 뜬 우리 몸은 하루 중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입니다. 밤새 누워 있었기 때문에 혈압은 평소보다 15에서 20% 낮아져 있고 혈액은 수면 중에 농축되어 평소보다 훨씬 끈적끈적한 상태입니다. 근육과 관절은 밤새 거의 움직이지 않아 굳어 있고 천은 하루 중 가장 낮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자율신경계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아 작은 충격에도 몸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몸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5가지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가벼운 위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어르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위험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혹시 이런 아침을 보내고 계십니까?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향해 냉장고 문을 열고 차가운 물이나 시원한 과일 주스를 꺼내 벌컥벌컥 마시는 것. 속이 시원해지고 잠이 확 달아나는 것 같아서 수십 년째 해오신 분들 생각보다 아주 많으십니다. 오랫동안 몸에 좋다고 믿어오셨으니 당연히 의심조차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믿음을 조심스럽게 바로잡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장은 밤새 활동을 멈추고 깊은 휴식 상태에 있었습니다. 위장 안쪽은 청과 같은 37도로 따뜻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음료가 들어오면 위장 안온도가 순식간에 10도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27도의 온도 차이가 단 몇 초 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겨울 꽁꽁 언 수도관에 갑자기 뜨거운 물을 틀면 파이프가 터지는 것처럼 우리 위장도 이 차가운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냅니다. 위장 근육은 자기 방어를 위해 심하게 수축하고 소화 효소의 활동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반복되면 만성 소화장애, 위염, 나아가 윗궤양으로 조용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따로 있습니다. 차가운 자극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갑자기 깨우면서 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키고 혈압을 빠르게 끌어올린다는 사실입니다. 대한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 상태에서 10도 이하의 차가운 음료를 마셨을 때 혈압이 단 5분 안에 평균 18mm 수은주나 상승한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평소 혈압이 높으신 어르신들께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결코 작지 않은 위협이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71살 할머니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매일 아침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오렌지 주스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비타민이 풍부하니 몸에 좋다고 굳게 믿으셨지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셔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위 점막이 심하게 손상되어 만성 위염과 초기 위궤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것이 이렇게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니 정말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마셨던 그 차가운 주스가 20년 동안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위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 매일 아침 냉장고에서 차가운 것을 꺼내 드시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연한 노화 현상이라고 그냥 넘기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꼭 알려주십시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냉장고 대신 미리 끓여둔 따뜻한 물을 드십시오. 청과 비슷한 36도에서 40도 사이 200ml를 천천히 여러 번에 나누어 마셔주십시오. 이 한 잔이 밤새 말라있던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끈적해진 혈액을 자연스럽게 묽게 해주며 신장이 밤새 걸러낸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전날 저녁 냉장고에서 미리 꺼내 실온에 두셨다가 드십시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매일 아침 어르신의 위장과 혈관을 지켜드립니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셨다면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빠뜨리지 않고 챙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약입니다. 그런데 그 약 드시는 방법이 잘못되면 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몸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20년간 진료실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오면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박사님, 저는 약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 꾸준함과 성실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제가 꼭 여쭤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약을 언제 드십니까? 그러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눈 뜨자마자 바로 먹지요. 잊어버리기 전에 얼른 먹어야 하니까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얼마 전 한 어르신이 댓글에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특히 아침 5시에 약 먹는 습관이 있어요. 새벽 5시, 아직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빈속에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약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잊지 않으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망가뜨리는 습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위장은 밤새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이 상태에서 약 성분이 위 점막에 직접 닿으면 위장은 속수무책으로 자극을 받습니다. 혈압약은 위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과 위염을 일으키고 오랫동안 반복되면 위궤양과 위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약은 더욱 위험합니다. 빈속에 잘못 복용하면은 혈당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식은땀이 흐르고 심하면 의식을 잃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절염 약이나 아스피린 계열 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속에 드시면 위 점막을 직접 공격해 오랜 시간에 걸쳐 위장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임상양리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혈압약을 공복 상태에서 복용했을 때 약물 흡수율이 식후 복용에 비해 최대 35%까지 떨어진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약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드셔도 드시는 방법이 잘못되면 약효가 3분의 1 이상 줄어드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챙겨 드신 그 노력이 절반도 발휘되지 못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4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고지혈증약, 아스피린까지 매일 아침 5가지 약을 드셨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침대 머리맡에 약통을 두고 눈을 뜨자마자 물 한 모금과 함께 바로 드셨습니다. 이 습관을 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켜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복통과 함께 검은 변을 보셔서 응급실로 오셨고 내시경 검사 결과 위 점막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급성 위출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그렇게 열심히 먹었는데 그 약이 오히려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니 7년간의 성실함이 오히려 몸을 해친 것입니다. 어르신, 지금 드시는 약이 몇 가지나 됩니까? 그리고 혹시 아침 식사 전 빈속에 바로 드시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결책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만 바꿔주십시오. 약통을 침대 머리맡에서 식탁 위로 옮겨 놓으십시오.
위치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습관이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그 다음 바나나 반 개, 따뜻한 죽 한 그릇, 부드러운 빵 한 조각처럼 위장에 자극이 없는 가벼운 음식을 먼저 드십시오. 그리고 나서 150에서 200ml의 따뜻한 물과 함께 약을 복용하십시오. 휴대폰 알람을 식후 약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아침 식사 30분 뒤에 맞춰두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단, 골다공증 약처럼 반드시 공복에 드셔야 하는 약도 있으니 지금 드시는 약 하나하나를 담당 의사나 약사 선생님께 꼭 확인하십시오. 소중한 약이 진짜 명약이 되려면 드시는 방법이 먼저 올바라야 합니다. 약을 제대로 챙기셨다면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바로 그 순간, 눈을 뜨는 그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이런 댓글을 보았습니다. 알람 맞춰놓고 벌떡 일어나다가 기립성 어지럼증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갑자기 일어나다가 어지러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이 댓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르신도 이런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알람 소리가 울리면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는 것, 평생을 부지런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일수록 몸에 깊이 밴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65세 이후의 몸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밤새 누워있는 동안 우리 몸의 혈압은 평소보다 15에서 20% 낮아져 있습니다. 혈액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온몸에 고르게 분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일으켜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순식간에 아래쪽, 즉 다리 쪽으로 쏠리면서 뇌로 올라가야 할 혈액이 순간적으로 크게 부족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심장이 최소 10초 안에 이것을 바로잡아 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보상 반응이 느려져서 어르신들의 경우 30 최소 1분이 걸리기도 합니다. 바로 그 짧은 순간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몸이 휘청거리며 그대로 쓰러지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30%가 매일 아침 이 기립성 저혈압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금방 괜찮아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문제는 단 한 번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7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새벽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것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알람 소리에 평소처럼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딱 2걸음을 옮기는 순간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더니 그대로 침대 옆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겨울 새벽이라 바닥이 차가웠고 쓰러지면서 엉덩이뼈가 부러졌습니다. 입원 치료가 석 달이었습니다. 퇴원하시던 날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딱 1분만 천천히 일어났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르신,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다가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어지러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혼자 그냥 넘기지 마시고 댓글로 꼭 알려주십시오. 어르신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행히 이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3분 황금 기상법만 기억해 주십시오. 알람이 울려도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첫 번째 1분 동안은 눈을 감은 채 그대로 누워서 천천히 깊게 23번 쉬어 주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몸이 깨어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두 번째 1분 동안은 누운 상태에서 손가락과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주십시오. 발목을 위아래로 돌려주시고 무릎을 가볍게 구부렸다 펴주십시오.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혈관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1분 동안은 천천히 몸을 옆으로 돌려 팔로 바닥을 짚으면서 상체를 일으키시고 침대 끝에 걸터 앉아 2발을 바닥에 완전히 디딘 채 잠시 앉아 계십시오. 이때 어지럼증이 느껴지신다면은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그 자리에 조금 더 앉아 계십시오. 이 3분이
어르신의 하루를 안전하게 열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몸을 이렇게 천천히 안전하게 깨우셨다면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째 건강을 위해 열심히 해오신 분들일수록 더 가슴 아프게 들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새벽 운동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골목길을 씩씩하게 걸어 나가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30년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뒷산을 오르시는 분, 매일 새벽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시는 분, 그 꾸준함과 열정은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주변에서도 저 어르신은 체력 하나는 못 당한다며 부러워하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만큼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사실 저는 이 네 번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마음이 가장 무겁습니다. 건강을 위해 평생 그토록 열심히 해오신 노력이 오히려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막 잠에서 깨어난 우리 몸은 아직 운동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은 하루 중 가장 낮고 근육과 관절은 밤새 굳어 있으며 혈액은 농축되어 평소보다 훨씬 끈적끈적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는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하루 중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압을 끌어올리고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즉, 혈압이 자연적으로 가장 높아지는 바로 그 시간에 끈적한 혈액을 가진 채로 굳어있는 몸을 이끌고 찬 새벽 공기 속에서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유리잔에 갑자기 뜨거운 물을 부으면 순식간에 금이 가듯 아직 준비되지 않은 심장의 갑작스러운 격렬한 운동은 바로 그런 충격을 줍니다. 대한심장혈관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이 사실을 숫자로 보여줍니다. 오전 7시 이전에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오후 운동에 비해 3배 반이나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이 위험이 훨씬 더 크게 적용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조깅을 하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매년 좋은 결과가 나왔고 본인도 주변도 모두 건강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새벽 집을 나선 지 차에 10분도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함께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함께 운동하던 이웃이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에서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퇴원 후 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 달렸는데 그 달리기가 나를 죽일 뻔했습니다. 30년의 새벽이 한순간에 흔들린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새벽 운동 중 갑자기 쓰러지신 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르신 본인이 운동 중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갑자기 차오르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매일 새벽 운동을 나가시는 가족이나 이웃 어르신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 공유 한 번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은 어르신들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시간을 바꿔주십시오. 어르신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천이 충분히 올라와 있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하루 중 최고조에 달하며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만약 아침에 꼭 몸을 움직이고 싶으시다면 실내에서 가볍게 기지개를 켜고 팔다리를 천천히 풀어주는 스트레칭 정도로 마무리하십시오. 어떤 운동이든 시작 전 최소 10분의 준비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실외 온도가 5도 이하일 때는 야외 운동을 삼가시고 반드시 목과 귀를 따뜻하게 감싸신 후에 나가십시오. 운동 시간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이렇게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아침뿐만 아니라 한밤중에도 찾아오는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어르신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얼마 전 한 어르신이 댓글에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다가 새벽에 소변이 마려워서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갑니다. 비몽사몽간에 다시 들어와 누워 잡니다.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또 다른 분은 짧게 이렇게 쓰셨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길 조심하기입니다. 이 두 분의 댓글이 오늘 5번째 이야기를 꺼내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장면입니다. 한밤중에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깨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향하고 볼일을 마치고 다시 침대로 돌아오는 것. 누구나 매일 밤 반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통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어르신들의 고관절 골절, 즉 엉덩이뼈 골절 사고의 40% 이상이 화장실 안이나 화장실로 가는 길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는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와 한밤중에 가장 많이 집중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고관절 골절을 당하면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제의학 연구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을 경험한 어르신의 25%가 1년 안에 합병증으로 돌아가신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오래 누워 지내면서 생기는 폐렴, 혈전, 욕창이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넘어짐 한 번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5번째 이야기에는 3가지 위험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간요, 즉 밤중 소변입니다. 밤새 가득 찬 방광은 자율신경계에 강한 자극을 줍니다. 잠에서 깨어 갑자기 몸을 일으키는 순간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이 반사적으로 반응하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뚝 떨어집니다. 여기에 어두운 환경까지 더해지면 눈이 미쳐 적응하기도 전에 균형을 잃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아침 화장실을 급하게 가는 것입니다. 밤새 참아온 소변 때문에 눈을 뜨자마자 서둘러 화장실로 달려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는 밤새 누워있던 몸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인데다 방광의 압박으로 인한 혈압 변동까지 겹치면서 위험이 2배로 커집니다. 세 번째는 잠에서 깨자마자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은 온몸의 혈관을 순식간에 확장시킵니다. 혈액이 피부 쪽으로 급격히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끄러운 욕실 바닥 위에 서 있다면 어지럼증이 오는 순간 잡을 것이 없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6살 할머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년째 매일 아침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셨습니다. 몸이 개운해지고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아침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욕실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따님이 20분 뒤에 발견했을 때 이미 고관절이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수술을 받으셨고 넉 달간 입원 치료를 하셨습니다. 퇴원 후에는 혼자 거동이 어려워져 결국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실 낙상은 어르신들에게 삶 전체를 바꾸는 사고입니다. 어르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개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려 있습니까? 벽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밤에 화장실 가는 복도에 불빛이 충분합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꼭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부모님, 밤마다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어르신 가족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공유 한 번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중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셨다면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눈을 뜬 후 15초만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계십시오. 그 다음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 끝에 잠시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십시오. 15초가 생명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화장실 가는 복대는 반드시 작은 야간등을 켜두십시오. 어두운 환경에서의 이동은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화장실 안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시고 병이 옆과 샤워 공간에는 벽면 손잡이를 설치하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샤워는 가급적 아침 식사를 마치고 몸이 충분히 깨어난 뒤에 하십시오. 물 온도는 처음보다 약간 높은 38도에서 40도 사이가 가장 안전하며 10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욕실과 화장실, 이 두 공간만 안전하게 바꾸셔도
어르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5가지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5가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찬 음식과 찬물은 위장과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바꿔주십시오. 두 번째, 빈속에 약을 드시면 약효는 줄고 위장은 다칩니다. 식후 30분 규칙을 꼭 지켜주십시오. 세 번째,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는 것은 뇌와 심장에 즉각적인 위험을 부릅니다. 3분만 천천히 깨어나십시오. 네 번째, 새벽 격렬한 운동은 가장 건강하다고 믿었던 그 습관이 심장을 위협합니다. 오전 10시 이후로 미뤄주십시오. 다섯 번째, 화장실과 욕실에서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15초가 어르신의 삶을 지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나고 곁에 가족이 있는 그 평범한 아침, 그것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작은 변화가 그 소중한 아침을 오래오래 지켜드릴 것입니다. 오늘 가장 가슴에 와닿은 습관이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새벽 운동을 나가시는 분, 밤마다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이 댓글로 가장 많이 물어보신 주제를 직접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20년간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오면서 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어르신의 건강하고 빛나는 내일을 여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최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